21페이지. 자, 도형의 넓이를 2등분하는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5번이죠. 삼각형이 있는데 삼각형의 넓이가 있을 거 아니야? 넓이를 구했다 치자. 그러면 이 넓이를 2등분하는 직선을 구하라는데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이다라고 하면 여기 어딜 지나야지 넓이를 2등분하죠? 중점. 중간을 지나야 됩니다. 그래야지 넓이가 얘하고 얘가 같으니까 요 직선을 구하라는 거죠? 만약에 삼각형이 한 꼭지점을 지나는 직선이라고 하면은 요 중점을 지나는 거예요. 여기 해서 지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삼각형이 있는데 넓이를 2등분하라는데 요 꼭지점을 지나는 게 없어요. 만약에 하나를 지난다면 이렇게 돼서 여기가 중간을 지나가면 되잖아요. 요럴 때는 중점을 지나가면 되는데 얘가 2등분 된다는 이런 꼭지점을 지난다는 말이 없이 2등분이 되려면 그냥 막 지나가는 직선일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넓이를 2등분하고 얘를 요렇게 될 거 아니에요? 요 넓이하고 요 넓이가 같아지는 거 이렇게, 그죠? 근데 이렇게 나오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요 직선은 넓이를 구한 다음에 요 직선을 구하려면은 요걸 다 연립해서 찾아가지고 넓이를 구해야 돼. 그래서 이런 경우는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요거는 상당히 어렵게 출제된다. 그러니까 이렇다면은 이런 문제다. 이렇게 지나가는 게 아니다. 이런 문제라고 하면은 난이도가 상급이 되는 거죠. 이게 잘 안 나옵니다. 아주 어려운 문제집에서나 어쩌다 하나씩 나와요. 이게 나오긴 하는데 잘 나오진 않는다. 알겠죠? 다음에는 두 번째 삼각형은 됐어요. 직사각형이나 평행사변형을 지나서 넓이를 2등분하라 그러면 대각선의 중점을 지나가면 되죠. 요 대각선의 중점을 지나가면 넓이가 2등분이 돼요. 맞아요? 왜냐면 이쪽하고 이쪽이 똑같죠? 이렇게 거보면 요 넓이랑 요 넓이가 같으니까 같게 되겠죠. 그죠? 요 넓이하고 요 넓이가 같으니까 원이라는 게 있어요. 원의 넓이를 2등분 한다 그러면 원의 어디를 지나가요? 중심을 지나가요. 원의 중심이라는 것을 지나가는 직선이면은 얘하고 얘가 2등분이 돼요. 원의 중심을 지나가면 넓이가 2등분이 돼요. 알겠죠? 근데 원에서는 나중에 나오겠지만 요걸 원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라고 하는 거죠? 중심을 지나가는 직선을? 지름이라고 하죠? 근데 원 문제에서 요 지름이 나오면 반드시 요렇게 되는 삼각형이 직각이 되게 돼 있어요. 얘를 이용하는 문제를 반드시 끼워 넣습니다. 알겠죠? 지름을 지나가면 당연히 알고 있지만 막상 시험을 풀다 보면 여기 직각인 걸 생각을 못 해가지고 못 푸는 경향이 간혹 있어요. 이걸 꼭 내니까 풀어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117번을 풀겠습니다. 5에 115, 116에 대한 설명을 했고 117번 설명하죠. 115번 좀 이따가 설명하죠. 자, 117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직사각형이 두 개가 있어요. 이렇게 생긴 직사각형하고 이렇게 생긴 직사각형이 있는데 이 두 직사각형의 넓이를 2등분하는 직선을 구하세요. 그럼 얘도 2등분하고 얘도 2등분하려면 얘의 어딜 지나가야 돼? 정중간. 얘 어딜 지나가야 돼요? 정중간을 지나가는 직선을 구하라는 얘기랑 같죠. 그죠? 그럼 요 점을 구하시면 되겠네. 얼마냐면은 여기가 1하고 3이에요. x좌표는 2죠. 여기는 얼마냐면은 1하고 5예요. 그러면 y좌표는 3이죠. 왼쪽. 요 중심은 여기가 마이너스 4하고 여기가 0이에요. 잘못했다. 여기로 닿네. 그죠? 그럼 이게 마이너스 4하고 0이니까 요 점의 x좌표는 마이너스 2, 다음에는 여기가 0하고 이것도 잘못됐네. y축, x축이 x축이 여기로 왔어. 여기로 와야죠? 여기 있네. 0하고 마이너스 2죠?
그 y좌표는 마이너스 1이죠. 그럼 두 점을 지나는 직선 구하는 얘기지?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그때 적었던 직선의 세 번째. y는 x2-x1에 y2-y1에 x-x1 더하기 y1이니까 4분의 4에다가 그죠? x 이걸로 x1, y1으로 할 생각입니다. 마이너스 2 더하기 3 이렇게 하면 됩니다. 네. 116번에 설명하고 넘어갑니다. 2분의 x 더하기 4분의 y는 1이에요. 요거 직선인데 무슨 직선이라고 그랬지 이거? 직선을 구하는 거 네 번째죠. 무슨 직선이에요? x절편이 a고 y절편이 b인 직선이니까 x절편이 2 y절편이 4인 이렇게 생긴 직선인 거야. 이렇게 생긴 직선하고 x축 및 여기죠? y축으로 그랬으면 여기 구하라는 거죠. 그죠? 근데 여기를 지나가는 직선인데 2등분 아래 y는 mx 요 직선이 2등분 아래. 그럼 이 직선은 어디를 지나나요? 원점을 지납니다. y절편이 여기니까 그죠? 그럼 이 직선은 원점을 지나는 거야. 여기 지나는 거죠? 여기를 지나가는 직선이 2등분하는 거라면 어딜 지나가야 되냐면 요 중점을 지나는 거라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럼 요 중점은 얼마예요? 1, 2죠? 1,1을 지나는 직선이네? 그러면 기울기는 한 칸 갔을 때 두 칸 갔으니까 m 값은 답은 2예요. 맞아요? 여기에 설명 적습니다. y는 mx. 그럼 이거는 원점 지나는 직선인 거야. 맞아요? 맞지? y는 mx 그럼 원점 지나는 직선이지? 원점 지나는 거 이거? 이거는 이렇게 생기면 무조건 원점 지나는 직선이야. 그럼 만약에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있을 때 이렇게 나왔어요. 성아. 네? 박성아. 박성아. 뒤로 좀 전달해 주세요. 그러면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라고 나오면 뭐라고 식 써야 되냐? y는 mx가 문제에 주어졌어. 그럼 이건 당연히 원점을 지나는 거야. 여기까지는 오케이. 근데 문제를 읽어보니까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있다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말로 주어졌어. 그럼 원점을 지나는 직선을 뭐라고 써야 돼? y는 mx야? 그럼 내가 냈겠니? 얘는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야. 근데 문제를 읽어보니까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라고 나와 있어. 그럼 나는 뭐라고 쓰고 문제를 풀어야 되냐? y는 mx라고 놓고 풀어야 되냐? 네. 아니야. 뭐라고 놓고 풀어야 돼?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라는 말이 나와서 식을 세울 때는 ax 더하기 by는 0이라고 놓고 푸는 게 원래 맞는 거야. 그런데 편의상 y는 mx라고 놓고 풀 수도 있어요. 편의상이야. 이건 문자가 하나고 문자가 두 개잖아요. 이렇게 놓고 푸는 게 원칙인데 이렇게 풀게 되면은 조금 불편한 계산이 복잡할 때가 생겨. 그래서 원래는 얘가 맞아요. 알았어요? 그런데 편의상 거의 고등학교 수학의 99%는 이렇게 놓고 풀어도 크게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딱 한 가지만 조심하고 돼요. 이렇게 놨을 때 딱 한 가지 조심할 거는 x축, y축의 원점을 지나는 직선은 요것도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에요. 그러면 세워져 있으면 기울기가 나타나 안 나타나? 안 나타나. 이렇게 식을 세웠다가는 세워진 직선은 식으로는 안 나타나.
나는 열심히 풀었는데 식으로 안 나타나. 선생님 오류 아니에요? 오류가 아니라 원래 이렇게 노는데 이렇게 놓을 때는 세워진 직선은 안 나타난다는 고려 하에 풀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알겠죠? 이렇게 놓고 풀 때는 한 가지 조심할 거는 얘는 안 나타나. 나중에 원이라는 단원에서 나타나는데 이렇게 나와요. 원이 있는데 이게 둥그렇게 생긴 게 원이에요. 여기에 이 정도쯤에서 접선을 그으라고 하면 접선이 두 개가 눈에 보여 이렇게. 이거는 식으로 구할 수 있어 다. 그런데 이렇게 원이 있는데 접선이 요 점에서 접선을 구하라고 해.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건 보이지만 이렇게 한 건 안 나타나요. 이렇게 쓰면 안 나타나. 이렇게 쓰면 이렇게 세워진 건 안 나타나잖아. 그 식으로는 안 나타나. 무조건 식으로 나타나는 게 맞아 수학은. 그러면 원칙은 얘를 쓰는 건데 그 문자가 많자. 문자가 많아지면 계산이 무조건 까다로워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시험 볼 때는 이렇게 놓고 풀어. 근데 식이 하나가 나와. 그러면 하나는 세워진 거니까 따로 그냥 그림 그려서 찾으셔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 식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건 식 자체를 이걸 안 썼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렇게 쓰면 오류가 생길 수 있어요. 감안하고 풀면 맞는 거고 이거 생각 없이 풀면은 저거 할 때 내 풀이가 틀린 줄 안다. 알겠죠? 그렇게 알고 계셔라. 자, 그러면 116번 했습니다. 한 장 넘겨서 어디부터 하냐? 121번. 자, 121. 직선 2k 더하기 1 2k 더하기 1에다가 x 여기부터 합니다. 빼기 k-1의 y 마이너스 5k 마이너스 4 이코르 0이 거기다 밑줄 쳐야죠. 실수 k 값에 관계없이 여기다 밑줄입니다. 항상 지나는 점을 찾아라. k 값에 관계없이 이렇게 나왔죠? k 값에 관계없이라는 말이 나오면 얘가 뭘 뜻하는 말이죠? k 값에 관계없이 k 값에 관계없어. 이게 무슨 뜻이지? k가 뭐가 돼도 상관없다는 얘기잖아요. 뭘 뜻하는 말이야? 예? 아니 그러니까 이게 세 글자로 항상 성립하는 이건 항등식을 얘기하는 거죠. 항상 성립하는 거야. 그러면 항등식의 표현 중에 k 값에 관계없이 말고 또 다른 말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이거는 항상 성립하는 표현이야. 항상 성립하는 거야. 실수 k 값에 관계없이 말고 또 있는 표현이 있다면 뭐죠? 모든 실수 xy에 대하여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모든 실수 xy에 대하여 이런 말이 나오면 항상 성립하는 거야. 항등식이니까. 알았죠? 모두 다 된다는 말이야. k 값에 관계없이라는 말이나 항상이나 같은 말이야. 모든 실수 대신에 잘 안 나와 요새는 임의의 실수 이런 말이 나와도 똑같아요. 알았어요? 같은 말이야. 같이 쓴 거야. 이게 다 항상 되는 거야. 세 번째는 목하고 나머지 어쩌고 저쩌고라는 말이 나올 때가 있어요. 나머지라는 용어가 나왔다는 거는 그 식이 언제나 성립하기 때문에 나오는 거야. 알았어요? 그래서 목하고 나머지가 나오면 항상 성립하는 식이야. 우리가 나머지 정리라고 했잖아. 그거는 무조건 남등식의 한 부류야. 알겠죠? 나머지라는 말이 나오면 항상 성립해요. 이런 표현이 나오면 항상 성립하는 말이에요. 2k 더하기 3이라고 하는 것이 ak 더하기 b예요.
항상 성립해. 그럼 A는 얼마야? 2. B는 얼마야? 3이죠. 항상 성립하는 거야. 오빠! 2i 더하기 3이라는 것이 ai 더하기 b예요. 여기서 i는 허수야. 이것도 왼쪽 오른쪽이 같다면 a는 2고 b는 3이죠. 항상 성립하는 미지수일 때는 항상 성립한다는 표현을 주게 돼 있어. 임의의 실수, 모든 실수, k값에 관계없이. 그런데 기호일 때는 그런 표현을 주지 않아도 왼쪽 오른쪽이 항상 성립해서 풀게 돼 있어. 알겠죠? 그래서 미지수가 있을 때는 항등식이라고 하고요. 기호가 있을 때는 상등이라고 하는 거야. 상등을 풀면은 서로 같다 뜻이 알았어요? 알았죠? 그러니까 항등식은 저 말로 대신하고 상등은 두 복수 왼쪽 오른쪽식이 서로 같을 때 이런 말이 나와요. 원래는 한자인데 풀어서 이걸 같다라고 나와. 같은 말이에요. 이런 표현이 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여러 번 씁니다. 그럼 실수 K 값에 관계없으면 얘를 어떻게 해야 돼요? K로 정리해야 됩니다. 알았죠? K로 정리하는 거야. 두 말이 나오면 그러면 K가 있는 거는 있는 것끼리 없는 거는 없는 것끼리 묶어야 돼요. 있는 거 여기 있죠? EX 여기도 있어요. 마이너스 Y 마이너스 K가 없는 거 X 여기 있죠? Y 마이너스 4. 얘가 성립하려면 오른쪽이 0이 되는데 얘가 뭐 되든지 간에 성립하려면 얘는 무조건 0이어야지. 그래 없어지니까 얘가 0 되면 자동빵 아니야? 따라서 2x-y-5는 0하고 x 더하기 y-4는 0이 답이에요. 알겠어요?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알았어요? 여러분이 이제 여기서만 끝나면 다행인데 이게 계속 나와. 수능에 여러 번 나와요. 요 말이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눈에 보이게 1차에 누가 배우잖아요. 눈에 보이게 딱 안 주어지는 게 문제인 거지. 딱 보면 저게 항등식인지 못 느끼는 영향이 있는 문제가 나와요.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그때 가면 못 알아들어. 수학에서 하고자 하는 표현은 정해졌어요. 근데 여기가 좀 표현이 다르면 우리가 잘 못 찾습니다. 자, 122번 풀어주세요. 122번. 소연아 자는 건 아니지? 122번 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뭐 콘서트 갔나? 콘서트 가셨나?
계산하세요. 답이 얼마 나와요? 5 나오죠? 네, 그 밑에 거 123 거기다 밑줄입니다. 임의의 점 AB 거기다 밑줄입니다. 임의의 점 AB라고 돼 있어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 A도 모든 실수에 대해서 B도 모든 실수에 대해서 할 수 있다 이런 뜻이야. A로 정리하든 B로 정리하든 다 가능해 이런 말이야. 임의의 모든 실수 AB는 A에 대해서도 모든 항상 성립하는 거고 B에 대해서도 항상 성립하는 거야 라는 뜻이에요. 근데 거기 뭐라고 돼 있냐면은 얘 AB가 2x-y 더하기 3 이코로 0 위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AB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2a-b 더하기 3은 0이라는 관계가 있지 않니? AB가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 관계로 관계식이 성립할 때를 요 AB를 종속변수라고 불러요. AB는 A에 따라서 B가 결정된다는 뜻이야. 알았죠? A가 1이면 B가 얼마 나오고 A가 얼마면 B가 얼마 되잖아요. 이런 경우를 서로 연결된다고 해서 종속변수라고 그러고 A는 A대로 놀아, B는 B대로 놀 테니까라고 따로따로 영향을 안 주는 변수를 독립변수라고 그래. 근데 나중에 이런 용어가 없어도 우리는 알아채요. 알았어요? 이런 관계식이 있다면 문제를 풀 적에 한 문자 A면 A로 다 정리해서 푸는 거야. B로 마음 먹었으면 B로 고쳐서 풀어야 돼. A, B 따로 놓고 풀 수는 없어. 알았죠? 알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0이 됐어. 독립변수야. 독립적으로 작용하면 얘가 0이고 얘가 0이라고 써서 푸는 건데 종속 이렇게 연결이 돼 있을 때는 이게 0이고 이게 0이라고 풀면 안 되는 거예요. 알았죠? 왜냐하면 서로 영향을 받으니까 이럴 때는 A, B가 있으면 안 되고 영향이 있으면 저 식을 고쳐서 A가 있는 건 A면 A로 없는 건 없는 거 묶어서 계산해야 돼. 알았어요?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 독립변수일 때는 따로따로 있었을 때는 A, B 놓고 0, 0이라고 푸는 게 맞는데 이런 영향을 받는 상황이 될 때는 한 문자로 해야지. 이렇게 놓고 풀면은 다 오류다. 틀린 적이 경험을 꼭 한 번씩 하게 돼. 그래서 이것도 종속변수하고 독립변수의 차이야. 그냥 임의의 수 AB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풀어도 되고 이런 관계로 가지고 있으면 AB 이렇게 놓고 풀면 안 됩니다. 이렇게 갖고 와서 왜 안 되죠? 라고 물어보면 안 돼. 오류니까. 알았죠? 얘하고 얘가 영향을 받을 때는 AB 따로따로 살리면 안 돼. 한 문자로만 처리하시면 돼. 근데 우리는 용어를 몰라도 문제를 푸는 습관상 다 알고는 있어요. 그거 참고하라는 뜻입니다. 다음에 124번 합니다. 요쪽이 별표입니다. 124번이. 문제. 부직선 하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 두 직선의 교점과 1,1을 지나는 직선을 구하세요가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 직선이 주어졌어요. 2x 빼기 3y 마이너스 1은 0 하나. 이 직선도 주어집니다. x 더하기 y 마이너스 3 이코로 0 두 직선이 있어요. 그럼 선생님 두 개 연립해서 이 교점 구해서 풀면 안 돼요? 그렇게 풀어도 돼요. 그런데 점점 127번처럼 난이도가 높아지면 여기 문자가 생겨. 그럼 연립하는 게 오래 걸려.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택하지 않고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요 노란색의 임시식의 이름이 요 직선하고 요 직선을 어떻게 주는 거라 했죠? 저번에 설명했는데 어떻게 주는 거라 그랬죠? 요 직선하고 요 직선을 어떻게 준다고? K로 연결합니다. K는 앞에다 붙이든 뒤에다 붙이든 똑같다고 그랬어요. 아무데나 붙이면 됩니다. 뒤에다 붙이자. K로 연결해 줍니다. 연결하면 임시식이야. 그 K 값은 어떻게 구하느냐? 1,1을 지나가니까 대입하면 K가 구하지죠. 1, 2를 집어넣어요. 마이너스 2네. 1, 2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K네요. 얘가 0이니까
K 값은 2죠. 마이너스. 그 마이너스를 여기다 집어넣어서 정리하면 답이야. 그래서 정답은 2x-3y-1 -1 x 더하기 y 마이너스 3이 답이에요. 끝이야. 그런데 이렇게 풀어야 득이 되는 경우는 127번 같으면 그거를 연립하는 게 꽤 어렵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득이 아니야. 그래서 쉬운 거는 요 교점 찾아다 풀어도 되지만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또 다른 직선은 K로 연결해 준다. 그리고 나서 집어넣는다. 125번도 마찬가지, 126번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알겠죠? 127번을 연립해서 풀려고 마음 먹는 순간 남들보다 훨씬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K로 묶는 연습을 하라. 알겠죠? 됐나요? 요거 중학교 책에도 나옵니다. 중학교 책에는 100% 풀이가 여기 교정부에서 구합니다. 100% 그렇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고등학교 가르칠 내용이 해주고 싶은데 그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걸 교점 찾아 푸는 건 중상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렇게 풀지 않도록 하시면 돼요. 직선 무력 도의 개형까지 할 필요가 몇 분의 6이지? 49년. 네, 23페이지 131번 131번 별표 치세요. 거의 서술형 돼 있죠? 수능에 나왔어요. 수능 131번 이거 하나 하고 끝냅니다. 두 직선의 관계를 처음에 할 때 설명을 했어요. 두 직선이 평행이면 어떻게 되죠? 평행이면 기울기만 같아요. 맞죠? 두 직선이 일치하면 다 같아요. 다 같아요. 그죠? 두 직선이 만나는 경우가 있는데 만날 때 이렇게 만나는 경우를 뭐라고 만나는 거예요? 직교. 수직으로 만난다. 두 직선이 수직으로 만날 때가 중요합니다. 수직으로 만날 때를 어마무시하게 많이 내요. 수직으로 만날 때는 어떻게 된다 그랬지?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기울기를 서로 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고 보통 책에서는 m 프라임이 마이너스 1. 기울기의 곱이란 뜻이야. 대부분이 이런 표현을 쓰기 때문에 이렇게 알아주시면 됩니다.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 나중에 저기 유도를 해줍니다.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 자, 그러면 문제 131번 합니다. 직선 x-ay 더하기 1 이코르 제로 이렇게 생긴 직선을 직선의 무슨 형이라고 그랬죠? 직선은 두 가지가 있어요. 표준형하고 일반형. 이건 무슨 형이야? 일반형? 일반형. y는 이렇게 생긴 기본형, 표준형이야. 다음에는 x 더하기 b-2의 y 마이너스 1 이코르 0. 이 두 개는 평행이에요. 평행하고 다음에는 x-ay 더하기 1 이코르 0하고 a 더하기 1x b-1의 y 더하기 1 이코르 0이 수직이래. 얘는 평행하고 얘는 수직이래. 평행하면 기울기만 같고 수직하면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먼저 수직부터 따지죠. 여기서의 기울기는 요거분의 요거의 마이너스죠. a분의 2.
그럼 여기서의 기울기도 요거분의 요거의 마이너스겠죠. 그러니까 B-1분의 A 더하기 1 기울기를 곱해서 마이너스 2. 그죠? 그러면은 요걸 여기다 곱해주면은 A 더하기 1은 AB 마이너스 A 식하나. 마이너스 A 더하기 1이군요. 다음 평행이면은 기울기만 같아요. 그러니까 기울기 A분의 1이죠? 여기서의 기울기 마이너스 B 마이너스 2분의 1 기울기는 같아. 기울기만 같다는 거는 Y절편이 같으면 일치하잖아. Y절편 이거분의 이거의 마이너스 같지 않아야 돼. 이거분의 이거의 마이너스 같지 않은 거 풀어야 돼. 그럼 여기서 풀면은 A는 B-2죠? 이걸 여기다 집어넣어서 계산하는 거잖아. 계산해주면 여기서 B는 A 더하기니까 넘겨서 계산해주죠. 그러면 A는 A 더하기 1 B는 A 더하기 2 더하기 A 마이너스 A제곱 넘어가면 A제곱 마이너스 2A 더하기 1은 0 나오네. 계산했더니 A 더하기 1이죠. A는 마이너스 1입니다. A가 마이너스 1이면 쌤 근데 계산 틀렸는데 내가? 1번 분수할 때 A는 하고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 B 플러스 2 아니에요? 그 마이너스 있어가지고 어디요? 이거 1 이거 마이너스 있었네요. 미안해요. 계산 틀렸어요 내가. 플러스이네요. 그러면 B는 마이너스 A 더하기네. 계산 틀렸네. B는 마이너스 A 플러스이네요. 다시 계산해야 돼. 산수가 틀렸어. 어디서 왜 틀렸지? 이거 A제곱이죠? A 더하기 1은 A제곱 마이너스 2A 더하기 A 이렇게 지어주죠. 야 이거 맞아? 안 떨어지는데? 젠장아니군요. 그렇게 할 수 없지 뭐. 뭐라? 이렇게 했군요. 이렇게 해서 구하면 근의 공식이야. 그래서 이렇게 안 하고 풀이는 이렇게 했네. 요거 지워지잖아요. A, B는 마이너스 A 더하기 B는 2가 나오네. 연립하면 A, B를 근의 공식으로 구해야 돼. 불편하니까 그냥 여기에서 답을 냈어요. 문제에서 A제곱 더하기 B제곱 구하래죠? 그럼 변형 공식 썼네. A 더하기 B의 제곱 마이너스 2AB 2의 제곱 4에다가 6이군요. A, B가 따로따로 구해도 되는데 불편해서 그냥 변형 공식으로 처리해. 위에 거 풀어주세요. 128번 125번하고 128번 풀어주세요. 아니야 이제 보고 있는 거야. 왜 신경 쓰고 빨리 풀어. 128번 봤어? 너 숙제 있었지 않았어? 너 무슨 숙제 아니었어? 여기? 숙제였던데.